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학창시절 편식을 했었습니다. 안 먹는 음식이 많은 만큼 메뉴 선택권이 없는 급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성인이 되고 난 후 점심 메뉴 고민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 요즘은 메뉴가 알아서 바뀌는 백반집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제육볶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일같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쿠키를 백반집처럼 팔아 1년에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웹개발자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은 어떻게 하루에 10만 개 이상이 팔리는 쿠키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디저트 크럼블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쿠키는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으로 우리나라 치킨 시장의 2배 이상에 달할 정도이고 매년 3%씩 성장해 2029년에는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분석했던 성공 사례는 취미나 관심사가 사업으로 발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인 만큼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빠르게 성장시킨 것이었는데요. 재미있게도 크럼블의 창업자인 제이슨과 소요는 평소 쿠키를 즐겨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쿠키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간단한 디저트를 찾던 중 쿠키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창업 동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크럼블을 창업한 2017년은 간편한 디저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즉, 개발자 출신 창업자답게 절대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것이죠. 저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 지금 당장의 트렌드보다 추후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탕후루, 요아정 등 반짝 인기를 끌고 사라지는 아이템들을 보며 와, 이런 걸 왜 창업하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창업 아이템에도 콩깍지 같은 게 씌이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제3자가 보았을 때는 반짝하고 사라질 아이템으로 보이지만 해당 분야에서 창업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창업 아이템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때였습니다. 주변에는 영양제를 단순히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죠. 저는 이러한 성장세가 코로나 특수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SNS에서 탕후루가 유행할 때 탕후루 가게를 차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그만둔 데에는 시장 상황과 매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벤치마킹하던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매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보며 사업은 아이템만큼이나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라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크럼블에는 매우 독창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매주 새로운 맛의 쿠키를 출시하는 것인데요. 시즌별 테마나 인기 있는 맛을 참고해 매주 4-5가지의 쿠키를 출시하고 고객들이 새로운 쿠키 맛을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할로윈 데이를 타겟해 호박 쿠키나 지렁이 쿠키 등을 출시하는 형식이랍니다. 그런데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매달 한정판으로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는 이달의 맛과 굉장히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크럼블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훨씬 더 짧다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스킨라빈스의 이달의 맛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2007년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베스킨라빈스에서 매달 새로운 맛을 출시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이 오래된 이벤트를 새로운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매주 새로운 쿠키를 출시하는 것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 말고도 아주 큰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오잉?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양산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크럼블의 마진율은 경쟁사 대비 높은 편에 속하죠. 그 이유는 바로 마케팅 비용 때문입니다. 신규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구매까지 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최대 25배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고객의 재구매 가능성 6에서 70%인 반면 신규 고객이 첫 구매로 이어질 확률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 결과 고객 유지율을 5% 높일 경우 수익이 최대 25%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업을 할 당시 신규 고객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 7만원 이상의 광고비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측정이 불가능한 유튜브 광고와 인스타그램 협찬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물론 광고 성과만 놓고 보면 광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지만 재구매가 가능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판매했기에 가능했던 지출이었죠. 그만큼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큽니다. 즉, 크럼블은 매주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기존 고객들이 매장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크럼블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틱톡 쿠키인데요. 그만큼 틱톡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이죠.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크럼블의 틱톡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구독자를 모두 합치면 팔로워는 1800만 명이 넘어가죠. 크럼블의 크고 먹음직스러운 쿠키는 SNS에 공유하기 딱 좋은 비주얼입니다. 특히 브랜드의 상징인 핑크 상자를 열고 맛을 설명하거나 리액션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크럼블의 새로운 쿠키 맛을 공유한 해시태그에는 150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기도 하답니다.
즉, 새로운 맛에 대한 기대감과 비주얼적인 아이덴티티가 결합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바이럴하고 싶은 브랜드가 된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듣고 나서 오케이, SNS에서 공유하고 싶은 비주얼 쿠키를 만들어서 매주 신제품을 출시하면 대박이 나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해외의 신박한 사업 아이템 또는 특별한 마케팅 방법을 남들보다 빨리 찾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성공 사례를 스터디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아이템이나 마케팅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뿐 성공의 핵심은 업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만약 쿠키가 맛이 없었다면 매주 새로운 메뉴가 나와도 재구매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럼블은 맛있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신제품 출시 전 50개 매장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개선한 후 전국 매장 유통한다고 합니다. 즉, R&D 부서에서 신제품을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피드백을 먼저 취합한 후 R&D 부서로 전달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만큼 크럼블은 고객의 피드백에 굉장히 민감한 브랜드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의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맛댓글을 달며 고객의 피드백을 취합하고 있죠. 창업자인 제이슨은 그냥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인터뷰를 통해 그는 초창기에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며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크럼블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획된 브랜드가 아닙니다. 시장의 작은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해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업을 고도화시킨 것이죠. 완벽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크럼블의 성공 스토리를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 출신의 창업자가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고객들의 디저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으로 쿠키를 선택하게 되었다. 두 번째, 매주 새로운 맛의 쿠키를 출시해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쿠키의 비주얼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결합해 SNS에서의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했다. 세 번째, 50여 개의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며 신제품 출시 전 피드백을 수집하고 제품을 개선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오늘은 쿠키를 팔아 유니콘 기업이 된 브랜드 크럼블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